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먼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실 때 공감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안도현 시인의 모닥불입니다. 여기 모닥불은 아니지만 깡통불이 있는데요. 깡통불이나 모닥불이나 이 불은 자신을 태워서 다른 어떤 대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오늘 안도현 시인의 이 모닥불은 소외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위로, 보다 나은 삶의 소망을 담은 안도현 모닥불 해설. 두터운 옷과 장갑까지 끼고도 몸을 움츠리고 찾은 새벽시장. 자, 찬바람 부는 장터에는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가운 생선을 만지다가 모닥불에 잠시 손 녹이고 다시 바쁘게 일합니다. 자신을 태우며 불꽃은 희망의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숭고한 향나무같이. 자, 향나무는 우리 제사 의식이나 이런 데 많이 쓰죠. 이 모닥불이 숭고한 향나무 같다라는 것은 이 모닥불은 어떤 숭고한 뜻을 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해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모닥불을 주요 소재로 삼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연민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에서 모닥불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곁에서 피어오르며 어둠을 밝히고 온기를 전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마지막 행에서는 한 그루 향나무에 비유되며 이러한 이미지가 더욱 숭고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어두운 청과시장 귀퉁이에서 지하도 공사장 입구에서 잡것들이 몸푼 세상 쓰레기장에서 세례농성한 여공들 가슴 속에서 첫 차를 기다리는 면사무소 앞에서 가난한 양말에 구멍난 아이 앞에서 비탈진 역사의 텃밭가에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있는 곳에서 모여있는 곳에서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얼음장이 강물 위에 녹는 섣달에 낮도 밤도 아닌 푸른 새벽에 동트기 10분 전에 살밥에 더운 국 말아먹기 전에 무장 독립군들 출정가 부르기 전에 압록강 건너기 전에 배부른 그들 잠들어 있는 시간에 쓸데없는 책들이 다 쌓인 다음에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언 바닥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훅훅 입김을 하늘에 불어넣는 죽음도 그리하여 삶으로 돌이키는 삶을 희망으로 전진시키는 그날까지 끝까지 울음을 참아내는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한 그루 향나무 같다. 자, 안도현 모닥불.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모닥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닥불은 따뜻하죠. 그 따뜻하고 밝은 희망의 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의 특징이 이런 모닥불이 피어오른다 했잖아요. 근데 피어오른 장소가 뒤에 제시됩니다. 자, 장소가 쭉 열거가 되는데요. 장소를 뒤에 제시함으로써 도시법이 쓰이고 있죠. 우리 학교에 모닥불은 피어오른다가 아니고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우리 학교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모닥불이 피어오른 장소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열거법이 쓰였고요. 어두운 청과시장 귀퉁이에서 모닥불은 피어오르고 있죠. 자, 여기 관로한 거, 요거는 소외된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자, 청과시장 귀퉁이, 아무래도 이들의 아마 삶이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S가, 행의 끝에 S가 반복됩니다. S를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 가군이라 하는데요. 자, 가군은 우리 음의율이죠. 앞에 같은 말이 반복되면은 도운이 되고 뒤에 같은 말이 반복되면 가군이 됩니다. 자, 지하도 공사장 입구에서 자, 요 관람은 소외된 사람들의 공간이고요. 잡것들이 몸푼 세상 쓰레기장에서
자, 청과시장, 지하동사장, 쓰레기장. 잡것들이 몸풀었다는 것은 쓰레기장에 또 쓰레기 분류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잡것들이라 했습니다. 철야농성한 여공들 가슴 속에서 철야농성한 여공들,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여공들, 바로 삶이 힘든 서민들을 뜻합니다. 첫 차를 기다리는 면사무소 앞에서, 아마 면사무소 앞에 첫 차를 타고 어디 일거리를 찾으러 갈 수 있겠죠. 새벽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자, 가난한 양말에 구멍이 난 아이, 가난한 양말에 구멍이 난 아이 앞에서, 이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아이죠. 비탈진 역사의 텃밭가에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있는 곳에서, 모여있는 곳에서 모닥불은 피어오르고 있죠. 자, 모닥불이 피어오른 장소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거법이라 했죠. 이 보면 전부 S가 반복되니까 운율이 형성되는데 이런 운율을 가군이라 합니다. 자, 여기까지 1회 11회까지는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곳입니다. 고단한 서민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앞에는 장소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자, 1에서 11행, 20에서 25행은 요 모닥불이 피어오른다. 동일 구절이 반복됩니다. 이 반복되면서 모닥불의 의미를 강조하고 또 안정감을 줍니다. 자, 여기서는 모닥불이 피어오른 때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얼음장이 강물 위에 눕는 섣달의 모닥불을 피워주죠. 그러니까 이 섣달에 피어오른 모닥불은 추위에 떠는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겠죠. 자, 얼음장이 강물에 눕는 섣달은 음력 12월인데요. 강물이 어는 음력 12월에 모닥불이 피어오른다. 자, 시간적 배경이고요. 자, 이 시기는 혹독한 삶의 시련과 고난을 뜻합니다. 그죠? 강물 위에 얼음점이 강물 위에 차가우니까 강물은 차갑죠. 그래서 냉온 감각적 심상이라 했습니다. 자, 행의 끝에 앞부분은 S가 있는데 여기는 애가 있죠. 그래서 애를 사용했습니다. 가군이고요. 낮도 밤도 아닌 푸른 새벽에. 자, 요거는 보면은 낮도 밤도 아닌 푸른 새벽이다. 조금 밝아질 무렵이죠. 우리 이 시간을 여명이라 하는데요. 자,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었죠. 푸른 새벽. 그 낮도 밤도 아닌 푸른 새벽. 그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중간 여명이다. 그죠? 자, 이 푸른 새벽은 아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겠죠. 동트기 10분 전에. 자, 살밥에 더운 국 말아 먹기 전에. 자, 살밥에 더운 국 말아 먹고 빨리 일하러 가겠죠. 자, 그런 순간에 모닥불 피어오른다. 자, 무장 독립군들 출정과 부르기 전에. 자, 무장 독립군들 출정과 부르고 갈 때 이제 모닥불 손 떼고 간다는 이런 뜻이죠.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고요. 결의를 다지는 모습. 출정과는 바로 자신의 어떤 결의를 다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압록강 건너기 전에. 자, 압록강 건너기 전에. 자, 뭔가를 이제 압록강을 건너는 것은 삶이 힘들거나 또 다른 목적이겠죠. 자, 그런 시간에 모닥불이 피어오른다. 자, 배부른 그들 잠들어 있는 시간에. 자, 배부른 그들. 이 시에서 배부른 그들은 바로 부정적 시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로서 부정적 대상이 됩니다. 자, 쓸데없는 책들이 다 쌓인 다음에. 자, 쓸데없는 책들. 자, 이것도 민중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들. 그래서 부정적 대상이 되고요. 자, 모닥불이 피어오른 때를 나열하고 있죠. 열거법입니다. 자, 1회 19형까지는 모닥불이 피어오른 때인데요. 시련을 극복하고 불의에 하고자 할 때 모닥불이 피어오르더라. 이런 뜻입니다.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자, 이 모닥불은 충격을 주고 또 불어넣고 돌이키고 전진시키고 참아내는 모닥불의 역할이 지금 열거가 됩니다. 우리에게 충격을 주기도 하고 또 불어넣고 돌이키고 전진시키고 참아내는 모닥불의 역할이 아래 열거가 됩니다. 언 땅바닥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언 땅바닥, 냉온 감각적 심상이죠. 어렵고 힘들 때 신선한 충격을 준다는 거죠. 언 땅바닥은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고요. 행의 끝 여기는 는이 사용되었습니다. 앞부분은 S, 중간 부분은 에, 뒷부분은 는이 사용되고 있죠. 가군입니다. 훅훅 입김을 하늘에 불어넣는 훅훅 음성상징어죠. 자,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현장감 구체성을 불러일으키고요. 하늘에 불어넣는 자, 이 후훅 입금 하늘에 불어넣는다는 것은 희망의 숨결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겨울에 추울 때 보면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 입김이 모닥불을 쬐면서 입김을 솟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죽음도 그리하여 삶으로 돌이키는, 삶을 희망으로 전진시키는, 자, 그날까지 끝까지 울음을 참아내는, 자, 죽음도 삶으로 돌이키고 삶을 희망으로 전진시키는 그날까지 울음을 참아내는, 자, 울음을 참아내는 고통을 인내하는 태도죠. 자, 삶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죽음도 삶으로 돌이키고 삶을 희망으로 전진시키는 그날까지 고통을 참아내는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자, 그 참아내는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피어오르면서 그 모닥불을 쫓고 있는 사람은 따뜻하게 온기를 주죠. 그런 모닥불은 한 그루 향나무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한 그루 향나무는 숭고하고 고귀한 대상이죠. 같다, 직유법이 쓰였네요. 자, 이 시어가 마지막 19는 한 그루 향나무 같다는 시상을 집약하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닥불에 숭고하고 고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요. 자, 20에서 27년까지는 한 그루 향나무 같은 모닥불입니다. 자, 갈래는 자유로운 행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자, 운문시고요. 성격은 상징적이고 또 의지적이고 또 비유적이고요. 주제는 고난의 삶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해주는 모닥불이고요. 자, 또 고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고단하게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위로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기대를 담았습니다. 자, 특징은 자신을 불태우며 어두움을 밝히는 모닥불을 통해 고난과 시련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도치법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닥불이 피어오른다를 제시하고 뒤에 장소, 시간,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에서,에, 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가군을 형성했고요. 자, 우리 외제율, 외형률에는 음수율이 있습니다. 3, 4조 이런 게죠. 3, 4, 4, 4 이런 게 음수율이고요. 글자 수다 그죠? 음보율은 띄어읽기 단위 3음보, 4음보 이게 음보율입니다. 음이율이 있는데요. 음이율은 위치에 따른 운율입니다. 앞에 같은 말이 반복되면 도운, 뒤에 같은 말이 반복되면 가군이 됩니다. 자, 시어가 지니는 속성에 주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어의 속성, 바로 따뜻하고 밝은 모닥불의 속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위치에 동일 식구를 배치하여 시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자, 모닥불은 피어오른다를 일정한 위치에 처음, 중간, 끝에 배치하고 있죠. 모닥불이 피어오른 곳의 특징은 어둡고 춥고 가난한 변두리죠.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공간이다. 그죠?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또 모여 있는 곳이고요. 모닥불이 피어오른 때의 의미는 가장 추운 때죠. 가장 추운 때 따뜻한 모닥불은 더 가치가 있겠죠. 자, 무엇인가를 또 시작하기 전이고요. 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되는 쓸모없는 지식을 넘어 실천에 나아가려는 그런 때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모닥불의 의미는 어둡고 춥고 가난한 변두리에서 소외된 삶을 사는 착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마음. 자, 그런 현실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진보적 의지를 의미합니다. 소외된 민중의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대상을 찾아보라는데요. 이 시에서 부정적 시어로 쓰인 배부른 그들, 쓸데없는 책들이 되겠죠. 모닥불에 숭고한 의미를 부여하는 소재는 마지막에 모닥불을 향나무에 같다라고 했죠. 향나무는 우리 제사나 이런 데 많이 사용하는 소재잖아요. 자, 모닥불을 향나무에 비유해서 이 모닥불이 가난한 서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숭고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소외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위로를 보여주는 안도현 시인의 모닥불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